잼버리 이야기를 두 섹션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있었죠. 윤석열 부부가 참석해가지고 가방 검사하다가 개막식에 못 들어갔다. 왜냐하면 검문한 거잖아. 검문한 거. 윤석열 지키려고. 근데 거기에요. 한 4만 5천 명이 오는 행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인파거든요. 4만 5천 명이면. 그거를 다 이렇게 디디디디디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소지품 검색까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이라면 윤석열 잘 들어. 내가 대통령이라면 덥잖아요. 그러면 뭐 정해진 일정이어서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내가 안 갑니다. 내가 안 간다고. 왜냐하면 10일 동안 행사기 때문에 그 개형식 말고도 폐형식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 왕창 얹은 거지. 아니 그 윤석열 휴가였잖아요. 저도 간다면서 여기는 왜 갑니까? 휴가 때 제발 안 보이는 데 있어 달라고. 그래 윤석열이 얘기했잖아. 전 뭐 쇼 같은 거 안 합니다. 이런 게 쇼예요. 아니 근데 그 쇼도 잘하면 모르는데 그동안 얼마나 문재인 정권에서 그 쇼를 한다고 욕을 했었습니까? 근데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거고, 그 말씀하신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나이 때 그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스카우트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스카우트를 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때 가졌던 그런 우월한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어린 친구들 보고 자기도 스카우트 옷을 입으니까 그때로 지금 너무 빨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는 꿈도 못 꿨어요. 뭐 잘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이스카우트 하면 왜 이렇게 막 부러웠던지 지금 기억에 약간 우월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지금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훨씬 어린데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보이스카우트에 제가 대한 더 나이 그게 있잖아요. 많아요. 뭐 저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는데 뭐 농담이에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윤석열보다 한 20살 어리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근데 이제 여기 잼버리에 보낸 부모들의 대화방, 채팅방에서 있었던 대화 한번 볼까요? 우리 대원들은 개영식에 못 갔다네요. 네, 지금 3시간 걸려서 걸어갔는데 다시 돌아간대요. 애들도 지금 분노가 일정에 대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대통령 오셔서 가방 검사하느라 입장이 지연됐고, 그리고 우선 장소가 협소하여 땡땡이 톡보내 황당했었는데 땡땡도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난다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준비가 뭐 저 텐트 말고 이런 준비를 떠나서 행사 자체가 윤석열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 주인공인 사람들은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 땡볕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줄 서 있는 음식점은 절대 안 갑니다. 물론 그러면서 더 맛있어지는 것도 있어. 배고파지니까. 근데 땡볕에 막 30분, 1시간 이렇게 줄 서서 그 검문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거 학대예요. 사람을 이런 땡볕에서 3시간 동안 서 있게 하는 거는 이건 학대예요, 학대. 네, 여기, 옛날에 일본군들이 미군들 잡아다가 그때 당시에도 그 포도에 대한 고문은 공식적으로는 금지였기 때문에 햇볕에 세워놓습니다. 아무 일도 안 와요. 안 시켜 세워놔요. 그리고 해지면 들어가게 해요. 그게 고문이었어요. 또 여기다가 자 대통령님 오십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오니까 모두 다 일어나. 지는 못 일어나던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대통령이 오십니다. 일어나세요. 대통령 오십니다. 박수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어느 시절에 자발적으로 치게 만들면 되지. 어떤 선진국에서 자기 나라 대통령 온다고 어떤 새끼 일어서 가지고 박수 일어나 이런 짓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158개국에서 온 학생들 중에 공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대통령 중심으로 이 행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 애들이 좀 기대를 했을 것 같은 게 이 안에 행사에서 약간 케이팝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 공연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원했었는데 밖에서 소지품 검사라는 게 이게 캠핑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 멀티 툴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캠핑용 칼이라던가 뭐 이런 게 뾰족한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다 뒤지고 앉아 있으니 비비탄 총.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답답합니다 이런 거 진짜.
근데 일단 윤석열이 온다라는 것들을 사전 공지가 안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줄 서서 가던 그 아이들은 이 정보를 모르고 계속 그 땡볕에 3시간 넘게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막 다 일어나십시오, 뭐 박수를 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동원된 인원들도 아니고 정말 나라 망신이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 온다고 행사 시작을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그랬겠지. 또 네. 지각한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지각은 거의 뭐 정특이 이거 무슨 뭐 이 특기냐? 그 진짜 모든 행사 이렇게 다 늦나요? 좀 일찍 와서 기다려줄 수는 없나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게 뭐냐면 그 전 일정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전라북도 기업인들과의 만찬, 해물탕 만찬입니다. 야, 이건 그러면 또 주적 나오지. 주적 나오지. 늦을 수밖에 없지 이건 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온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공개가 안 돼 있었을 뿐이지. 그러면 저 해물탕 만찬에서 이제 한잔 하시고 그러면 이제 행사 시작이 이제 30분이고 1시간이고 요즘 프로야구 같은 것도 정확하게 평일날은 6시 30분에 시작하거든요. 땡치면 해. 근데 대통령 온다고 이게 30분 1시간 늘어져 봐요. 미치는 거지. 야, 해물탕 만찬. 아, 해물탕 만찬에다가 또 먼저 가신 장어 열사님이 생각나시네요. 입이 있는 자 물어보라. 근데 해물탕에 장어 안 들어가죠.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큰 돌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대통령. 저게 뭔 쇼야 저게. 이 사진 보면서 진짜 심각한 거는 저렇게 저 정도였나 싶은 것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네, 김건희가 상당히 말랐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익숙하게 잘 거기까지만 일으키는데 하세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니 혹자는 댓글에 전 이런 것도 봤어요. 김건희를 세우는 건 윤석열밖에 없구나. 막 이런 이야기.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역시. 근데 다른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이게 지금 가장 막 심각하게 짚고 있는 저 안경 쓰신 분은 통역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다 통역까지 다 스카우트 옷을 입혔는데 저는 저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감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참 이게 문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맥락 하나만 더 연결해 드리면 윤석열이가 총선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전북.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 김기현이가 최근에 전라북도를 2번이나 왔어요. 광주 전남하고 전북 갈라치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멘트나 이런 방향성들을 보면 전라북도는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호남에서. 최소한 전라북도에서 한 뭐 몇 석 좀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상대 진영, 상대 텃밭에서 5석 뺏어오잖아요. 그러면 10석 효과가 나죠. 이쪽이 있어야 될 의석이 저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 엄청 지켜 세우면서 잼버리만큼은 내가 다 지원해 줄게 막 했던 자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잼버리를 유치를 했던 건 박근혜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지나고 이따가 뭐 그 이야기가 주로 나오겠지만 윤석열이는 말의 성찬. 내가 다 지원해 준다. 나는 문재인 정부랑 다르다. 전라북도를 사랑한다. 이걸로 지금 밀어붙였는데 아주 개쪽나고 있는 거예요. 자, 윤석열 이렇게 세우는 김건희. 그렇군요. 아무튼 저렇게 민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랑전님 민주국가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방송 재밌죠? 네. 이렇게 재밌는 방송 보셨어요? 구독해 주세요.